다육이 부탁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군요. 단풍 구경할 필요가 없다. 다육맘들은 거리대에 가서 혹은 깊은 장에서 한번 이렇게 쓱 훑어보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지금 제 거리대 다육들이 막 붉게, 그다음에 주황으로 막 까맣게, 핑크로 막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어저께 로맨스 다육에서 실방을 하는데 알사탕, 그다음에 캐비어, 저기 캐비어, 알사탕 캐비어를 찾으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왜냐면 얘네들이 요새 또 안 나오거든요. 소개가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하도 빨개서 다른 색이 필요하대. 하도 빨개서 다른 색이 필요해서 요 알사탕 캐비어를 찾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나 세상에, 이게 웬일이야. 자, 어저께 제가 우리 이제 로맨스 다육에서 실방을 했잖아요. 실방할 때 소개해드린 다육이 아리엘도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또 얘가 슈가베이비예요. 슈가베이비가 요렇게 물이 드는데, 사실 얘는 덜 든 거야. 그러니까 색은 들었는데 잎이 묵은 게 아니야. 슈가베이비가 묵으면 잎이 훨씬 더 통통해져요. 반딱반딱하면서 윤기가 나고 그렇게 물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왜 돌려놨냐면 이쪽이 해가 덜 받아서 여기가 애들이 살짝 못 자라는 것 같아서 제가 살짝 돌려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멜리오다스는 제가 봤을 때 스파이시 로즈랑 똑같은 애 같아요. 멜리오다스도 어저께 소개를 해드렸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 요거는 좀 소형 품종이긴 한데요. 요거 사라이메 보탄. 이 사라이메를 어디선가 만나면 여러분들 꼭 품어보시기를. 좀 작죠. 그래서 좀 얘네가 조금 두수가 더 많고 좀 얼굴이 좀만 더 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죠. 그래서 얘네들 교배종들 저는 한아름, 그다음에 뭐 산아름, 한아름, 그다음에 또 레드 엣지, 레드로즈, 그다음에 또 그런 애들 전부 다 요 애하고 교배를 해서 만든 것 같고, 그다음에 팅커벨도 그렇고 또 있어. 아니, 팅커벨은 아니구나. 팅커벨 말고 키스미, 그런 애들은 다 라인이 요런 애들 가져다 라인을 만든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런 느낌이 딱 듭니다. 그리고 자, 제가 어제 로잘리나도 소개해드렸죠. 로잘리나 여러분들 요렇게 물들어요. 로잘리나가 요렇게 물이 들어옵니다. 너무 예쁘죠. 얘는 가성비가 너무 좋다니까요. 정말 좋아요. 자, 그리고 또 뭐 소개해드렸었더라. 뭐 미니마 금문 뭐 말할 것도 없이 예쁘고요. 콜로라도도 너무 예쁘고, 그리고 로라도 소개를 해드렸죠. 로라 이렇게 예뻐져요. 로라 좀 대풍군생을 좀 키웠으면 좋겠어. 그리고 어저께 제가 뭐 소개해드렸냐면 블로리아 소개해드렸거든요. 블로리아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가 얼마만한 사이즈 보여드렸어요? 사이즈 작죠. 콩떼기만 하죠. 근데 제 거는 12cm 보때 가득 채워졌어요. 자, 요 블로리아 지금 저는 이렇게 여기 약간 얘가 어떤 애들하고 교배를 한 것 같냐면 푸미라 있죠. 푸미라랑 푸미라나 샴록하고 빨간색이 나오는 그런 애들하고 교배를 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롱기시마 교배종은 대화금하고 유전적으로 정보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느낌 안 드세요? 굉장히 가까워요. 얘가 지금 루돌프잖아요. 얘하고도 매우 닮았어요. 입장 뒷면에 타고 내려오는 요 라인 어때요? 아주 많이 닮았죠. 요 블로리아 너무 예쁘죠. 블로리아하고 그다음에 해돋이하고 약간 삘이 비슷해요. 약간 삘이 비슷하고, 그다음에 또 뭐랑 또 저는 개인적으로 색감이 좀 가장 가까운 거 같냐면은 걔 이름이 살로하고 가장 느낌이 비슷해요. 물드는 양상이, 모양은 많이 다르죠. 살로하고도. 얘는 제가 좀 작은 품종 같아요 라고 했는데 제 거 보니까 엄청 크네요. 얘는 물에 되게 약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얘 진짜 빗물 많이 먹으면서 완전 빵 커졌어요. 그리고 새끼도 지금 여기서 두 개 지금 달아줬고요. 이렇게 지금 크고 있습니다.
얘가 살루처라거든요. 어때요? 느낌 비슷하지 않아요? 얘가 살루처라. 레드 환타지아, 체리 환타지아는 이파리가 살짝 조금 그래도 얇은 면이 있어요. 파이어렌시스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있다고나 할까요? 그런데 요 살루는 로얄 살루, 그 다음에 요런 애들은 엽성이 굉장히 토톰하면서 좀 요런 느낌이 나죠. 해돋이도 약간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이 들면서 말이에요. 와, 제 원료는 너무너무 예쁘죠? 요 원료가 어디에 심겨져 있냐면 요거는 지금 얘가 튼튼인지 트라인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그런 용도에 심겨져 있어요. 색이 요렇게 예쁘게 나고 있어요. 테트라잼, 덴트라잼, 그다음에 얘는 라탐인데 라탐 너무 예쁘죠? 라탐도 얼핏 보니까 지금 사라임의 그런 색감이 얘는 그래도 색으로 치자면 붉은색. 사라임에는 색으로 치자면 얘는 보라가 좀 가까운 그런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색감이 들고 있습니다. 얘도 살짝 보라빛감이 감도는 다크 아이스 되겠죠? 요즘에는 원종 다육이가 진짜 만나기가 힘들어요. 근데 여러 진짜 이 다육식물 쪽에서는 하도 이제 우리가 교배종들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내다 보니까 원종 다육들이 이제 귀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는 원종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원종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원종이 하나도 없고 다 교배종들만 있는 것 같거든요. 진짜로? 얘는 원종이겠다. 화이트 그린이는 원종일 수 있어요. 나머지는 하나도 없어 원종이. 어디 이쪽도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원종이. 하나도 없어. 다 교배종이야. 전부 다 교배종. 오늘 제가 이제 책을 좀 잠깐 보다가 여러분들 다육이 그런 물주기에 관한 이야기가 잠깐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이거 잠깐 들려드릴게요. 이 책은 다육식물의 관리와 번식에 관한 책인데요. 국내의 서적 중에서 그래도 좀 이렇게 이게 약간 인지도가 있는 책이에요. 여기에서도 다육식물이 사막기후를 좋아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오죽하면 이런 내용을 별도로 다뤘겠어요? 자, 한번 볼까요? 대답은 전혀 아니다이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선인장을 포함하는 대부분의 다육식물들은 사막에서 유래되지 않았다. 대신 강수가 계절적으로 불규칙적인 반건조 지역이 대부분의 원산지들이다. 바위 사이에 햇빛이 비치는 절벽 위에서 자라거나 토양과 물 공급이 부족한 바위에 노출되어 자라는 종류의 일부는 열대우림 지역이 원산지인 것들도 있다. 다육식물들이 아주 적은 양의 물을 필요로 한다는 오해는 단 하나의 사실로도 증명된다. 즉, 더 많은 다육식물들은 물을 많이 주는 것보다 적게 줌으로써 죽게 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희망적인 사실은 이들 다육식물들이 장기간에 걸친 건조기 전과 후에 적당한 물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기간이 있는 경우 다소간 물을 공급받지 않더라도 장기간, 가끔 이렇게 수개월, 사실은 6개월 이상도 그래요. 견딜 수 있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에서 뭐라고 해요? 다육이들은 사막지대에 살지 않아. 반건조 지역에 살아. 얘네들이 진화한 건 물을 싫어하게 진화한 게 아니라 물을 못 먹어도 견디게 진화한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뭔가 약간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르죠. 조금 달라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스트레스 상황이 또 여러 개가 있는데 물을 못 먹었을 때 얘네가 반건조 지역에 있으니까 견디게 진화를 해야 하는데 물이 계속 제공되면 그 많은 물들을 처리할 수가 없게 얘네들이 진화를 해왔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화분 안에 물이 있다면 잎도 스트레스, 얘네들도 좀 문제가 있겠지만 뿌리 안쪽도 스트레스가 있어.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취약한 다육식물에게 정말 스트레스가 강한 어떤 그런 환경 중에 고온과 다습이, 고온 다습한 그 환경이 얘네들한테 제일 힘든 환경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여름.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수는 다육이가 물을 싫어해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표현 자체는 그건 틀린 말이죠. 물을 안 줘도 견딜 수 있게 설계되어 있는 거지 물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물이 없을 때에도 어떻게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얘네들이 진화한 것뿐이지, 물을 많이 주면 물을 뭐 많이 먹였다고 해서 얘네들이 실패하는 그런 식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많이 줬다는 표현이 뭐예요? 이 오랫동안 화분안이 젖게 만드는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관수를 많이 해준다는 거랑 화분 안에 과습이 일어나는 거하고는 다른 표현인데, 초보맘들은 그걸 헷갈려해요. 물을 많이 주는 거랑 화분 안에 과습하고는 똑같은 말 아니야? 다르죠. 물을 먹지도 못하는 애들한테 물을 자꾸 주면 그건 과습이 돼요. 근데 물을 많이 준다는 표현은 얘가 물을 먹고 얼마든지 소화할 수 있는데 또 줬어. 그런 다음에 또 먹였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을 단순히 많이 준다는 표현은 이게 이코르 과습이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구별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제 제가 사박다육맘하고 계속 영상을 촬영하면서 단순히 물의 배수와 화분 속의 물 마름은 차이가 크다는 것도 자꾸 우리가 구별을 시켜서 얘기를 하죠. 그걸 똑같이 생각을 하니까 얘네들이 물을 먹을 시간도 없이 물을 주면 쪼로록 빠져나가면, 와, 배수가 진짜 잘 됐고 화분 물 마름이 정말 좋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용토들을 그렇게 배합을 하고 관수를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육이가 어떻게 돼요? 물을 충분히 못 먹어. 그러니까 크지를 못해. 얼굴도 유지를 못해. 자꾸 작아져. 그러면서 제가 영상에서 읽어드린 그 책 내용이 뭐래요? 다육이는 오히려 물을 안 줘서 죽어. 많이 줘서 죽기보다는 자꾸 안 줘서 다육이를 죽이는 일들이 더 많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육식물에 대한 어떤 키우기법에 관해서 기존에는 얘네들을 전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죽이지 않는 게 목표였어요. 너무 고가였으니까. 자, 30년 전에 처음 왔대요. 제가 서현장 다육식물 대한민국 다육식물 박람회에서 우리 이제 주석농원의 대표님이 그 다육식물에 대한 소개를 되게 간략하게 써서 제가 그걸 낭독을 했어요. 그냥 읽어드렸거든요. 근데 거기에 30년 전에 이제 이런 식물들, 청옥하고 또 일부가 뭔지 모르겠어요. 에케베리아였는데 하월샤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청옥이 그 당시에 일부 딱 거의 뭐 진짜 한정된 개체가 들어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 대한민국의 다육식물이 세계에서 그 종 보유량이 지금 가장 많대요. 가장 많은 정도로 그렇게 발전을 했다고 해요. 그 당시에 뭐 파랑새 잎꽂이 하나가 뭐 2만 원이었다고 하니까 그게 뭐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가의 식물이었기 때문에 안 죽이는 게 목표였어요. 죽이지 않고 키우는 게. 근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종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가격대도 진짜 너무 착해진 지금의 우리가 키우는 목표가 얘를 죽이지 않고 키우는 게 목표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목표 설정을 다시 해야 되는 거죠. 물론 너무 고가의 식물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지만 보통 우리가 키우는 애들은 이제 목표가 죽이지 않고 키우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식물이 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키우는 게 이제 우리한테는 그게 목표예요. 그래서 예전 키우기법과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전 매니아님 30년 전에 막 20년 전에 15년 전에 했던 매니아님들하고 트러블이 생겨요. 너는 왜 흙을 그렇게 쓰냐, 너는 왜 물을 그렇게 주냐, 너는 뭐 분갈이를 왜 그렇게 하냐,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거죠. 그쵸. 지금 똑같은 뭐 이렇게 식물 하나, 뭐 어떤 거라고 표현할까, 여러분들 그 시크릿이라고 하는, 진짜 지금은 막 5,000원 10,000원에도 안 사는 시크릿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그 애가 별로 그렇게 물이 막 엄청 실이 빨리 들지 않거든요. 진짜 걔도 시간 오래 걸려요. 이거 털 달린 애 시크릿. 근데 그 애가 처음 들어왔을 때 가격이 어마어마했대요. 진짜 고가였대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12cm 포트에 10,000원이어도 누가 그거 안 사요. 매력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졌는데 누구는 그거를 엄청 비싸게 사서 지금까지 키울 수 있고, 우리는 그거를 10,000원, 5,000원에 사갖고 그냥 아무렇게나 키우겠지. 심지어 예쁘지도 않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 어떻게 키우기법이 같겠냐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식물이 완전히 달라졌나요? 아니잖아요. 똑같은 식물이잖아요. 그냥 키우는 사람의 심리적인 가치만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누구는 그렇게 해도 되는 거고. 그래서 자꾸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동안 우리가 배워왔던 키우기 방법이 진짜 맞는 걸까? 라는 의심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다육시장은 격변하는 어떤 그런 그 상황이라고나 할까요? 진짜 요동을 치면서 빠르게 변화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그냥 모를 뿐이에요. 우리가 그걸 잘 모를 뿐인데 지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다육식물 박람회에 가서 제가 정말 많은 것을 느꼈고요. 그 느꼈던 제가 어떤 그런 에너지로 제가 어떤 그 변화들, 새로운 분야에서 있는 새로운 사람들, 앞서가는 새로운 사람들을 좀 만나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좀 이렇게 생각들을 조금 이렇게 좀 달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제 채널에 어떤 그런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이 있다면 답되기 또 성장을 하고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딱 진짜 요 에케베리아, 그랍토베리아, 뭐 그랍토페탈룸, 그 다음에 요 뭐 두들레아 요런 종류 애들한테서 이렇게 한정되어 있었다면 조금 더 조금 더 넓게 확장돼서 그 하월샷 속이라든가 코노립톱스라든가 이런 부분들 선인장 그 다음에 또 아프리카 식물 요런 부류에도 조금 이렇게 관심을 가져보면서 제가 어떤 그런 또 한 번 또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제가 좀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께 우리 이제 제가 그 책을 이제 우연히 또 이제 다시 또 이렇게 봤는데 저는 예전에는 그냥 읽고 그냥 지나갔거든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눈에 이렇게 팍 박히지도 않았는데 제가 또 생각을 달리하고선 그 책을 보니까 또 이제 그 다육식물 물주기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조금 또 이제 또 다르게 또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전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